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근육 생리에서 근수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육의 수축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근육 수축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신경근육 이음부가 있고요. 신경근육 이음부에서는 운동신경의 아세틸콜린 신호가요. 전기 신호로 전환되어서요. 근육 섬유 안으로 전달되죠. 그리고 흥분이 되면 수축 짱물림이 근육의 활동 전이가 칼슘 신호를 시작하게 하는 과정으로 칼슘 신호는 이제 수축과 이완 주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수축은요, 이완 주기는 분자적 수순에서 필라멘트 활주설로 설명하죠. 연축은 수축과 이완의 한 주기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네, 뼈대근 섬유의 수축은 운동요령의 이제 신경흥분, 신경근 이음부에 도달해가지고요. 종말판으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죠. 그래서 방출된 아세틸콜린이요. 신경근 이음부 사이에 간격에 급속히 퍼져서요. 근육 섬유막에 있는 단백질 분자, 이제 수용기와 결합하면서 막이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받고요. 그리고 자극으로 이제 발생된 활동 전압이 근세포막과 이제 T세관을 따라서 전도되죠. T세관을 따라서 이제 활동 전압이 전도가 되면요. 근육 세포질 그물의 종말 수조로부터요. 칼슘이 유리되죠. 그래서 근육 세포질 그물 안에 종말 수조 칼슘이 이제 빠져나와서 트로포닌과 결합해서요. 마이오신과 결합할 액틴의 부위를 이렇게 덮고 있던 트로포마이오신이 액틴의 사슬 중간 홈속으로 이동되어서요. 액틴에 있는 결합할 부위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높은 에너지의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과 이제 결합하고요. 마이오신 머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머리가 움직여가지고 액틴 필라멘트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ATP가 마이오신 헤드와 이제 결합해서요. 마이오신이 이제 액틴과 분리하게 되죠. 칼슘이 근육 세포질 그물 안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능동 이동에 의해서 되돌아가면서 트로포마이오신도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고요. 고에너지 이제 마이오신과 액틴의 상호작용이 이제 끝나면 근수축이 이제 멈추고 이완이 되는 거죠.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그림처럼 이제 칼슘이 유리가 되면서 이제 트로포닌과 결합하고 하는 그런 것들 지금 설명했던 것들이 이 그림 3-8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축된 근육이 이제 멈추고 이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근수축의 종류를 한번 볼 건데요. 근수축의 종류는 연축이나 강축, 긴장, 경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뼈대근이 이제 심장근이나 내장근 같이 자기가 이제 고유하게 자동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고유 자동능이 없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야지만 수축이 가능합니다. 뼈대근은. 심장근이나 내장근은 이제 자기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근육이고 뼈대근은 운동신경의 영향을 받아야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야만 수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극에는 이제 정기적 자극도 있고 신경 자극도 있고요. 인공적 자극도 있죠. 그리고 특히 신경 자극이 고유의 이제 자극으로요. 뼈대근이 운동과 신경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신경 자극이 결여되면요. 뼈대근의 기능도 이제 상실되게 됩니다. 뼈대근의 수축은 신경
근 이음 사이에서 흥분이 일어나서요. 근형질 내세망을 통해서 전체 근육 섬유에 흥분이 전달되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축, 강축, 긴장, 경직기, 경직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죠. 연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연축은 단일회의 수축과 이완 과정을 단일 수축 또는 연축이라고 합니다. 개구리의 다리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과 함께 이제 떼어낸 신경근 표본을 만들어서 신경을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근육의 수축한 모습이 이제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전류를 가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수축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게 연축 곡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단일 자극에 의한 근육 섬유의 활동 전압과 연축 곡선입니다. 그래 근육의 활동 전압과 이제 연축 곡선을 시간 관계로 이제 나눠 가지고요. 연축의 시간적 변동을 이제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보니까 잠복기와 수축기 그리고 이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는데요. 잠복기라는 거는 자극을 이제 준 순간부터 근육이 수축까지의 시기로요. 약 한 0.01초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근육이 흥분해서 활동 전이가 발생되고요. 수축을 위한 이제 에너지 유리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잠복기가 지나서야 근수축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잠복기에는 자극된 신경에서 흥분이 일어나고 신경과 이제 신경근 이음 사이를 통해서요 전도돼서 다시 근육의 세포막에 흥분이 전도된 시간에 이제 그게 해당되죠. 그래서 정기적인 현상이고요. 기계적인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연축 곡선상에선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수축기는요 잠복기에 이어서 조직의 이제 마찰과 점성의 한계를 넘어서 장력을 발생시키면서요. 이제 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작업이죠. 즉 이제 수축하는 시기죠. 수축하는 시기 0.04초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죠. 이 시기는 이제 수축기는 수축을 시작해서요. 연축 곡선이 최고봉을 이룰 때까지를 말하죠. 이 기간에서 이제 근육에서는 복잡한 화학 반응이 진행되죠. 그리고 화학적인 에너지가 기계적 수축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수축기입니다. 수축기. 또 이완기가 있죠. 이완기가 수축기에 이어 이제 곡선이 이렇게 하강해서요.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시기인데요. 이 지속 시간이 약 0.05초 정도 걸린다고 하죠. 수축기가 이제 능동적인 거에 비해서 이완기는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근육이 다시 쭉 늘어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축기랑 이완기를 합친 기간이 어, 연, 그 기간이 연축 기간인데 그 근육의 종류에 따라서요 다릅니다. 연축 기간이 수축기와 이완기를 합친 기간이 근육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다리 근육에서는요 50에서 100m/s고요. 눈 돌린 근 그러니까 동안근에서는요 10m/s입니다. 그리고 가자미 근은 아주 길죠. 연축의 지속 기간이 이제 길이에 따라서 근육 섬유의 한계의 연축의 크기는 자극의 이제 종류랑 강도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축할 때 언제는 최고의 크기로 수축을 하고요. 자극의 문턱보다 이제 낮을 때 그때는 전혀 수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무율에 따른다고 합니다. 네, 연축이 짧은 기간에 이제 수축이고요. 몸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고,
모든 운동이 이제 강축에서 의해서 이제 일어나죠. 연축은 이제 짧은 기간에 수축하고요. 우리가 운동하는 건 강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축에는 절제된 근육이나 또 신체의 근육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또 연축은 또 등장성 연축하고요. 보시면 등척성 연축이 있습니다. 자, 등장성 연축과 등척성 연축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요. 등장성 연축은 근육의 이제 한 끝을 고정하고요. 다른 끝에 이제 무게를 달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끌어올릴 수 있게 했을 때 일어나는 수축 현상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이제 수축되지만 장력에는 변화가 없죠. 상완 이두근의 수축이나 눈 돌린 근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등장성 연축은. 등척성 연축은 근육의 길이를 이제 일정하게 양단을 양쪽 고정하고 근육을 자극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육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수축하지만요, 물건을 잡고 있는 한 부분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때 근육의 길이가 변함이 없고요. 변함이 없이 이제 장력을 발생시키는 수축을 의미하죠. 이제 물건을 들고 있을 때나 사람이 건물벽을 향해서 이제 밀었을 때, 그리고 교근에서 볼 수 있죠. 위에는 이제 등장성이고요. 아래에 보는 게 등척성 연축이죠. 이제 강축입니다. 자, 근수축의 종류 중에서 연축과 강축과 강축과 긴장과 경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강축을 한번 볼게요. 강축은 이제 뼈대근에 적당한 이제 시간적 간격, 이제 1초에 이제 뭐 한 적당한 시간적 간격이니까 뭐 5번이나 30번 이제 되풀이해서 이제 자극을 가면요, 연축이 합쳐져 가지고요, 단일축의 경우보다 큰 힘하고 지속적인 수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축이라고 하죠. 짧은 시간 이제 간격으로 연속해서 자극을 가하면요, 근육에는 이제 근장력이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장력이 발생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되면서 원활한 곡선을 그리죠. 이것을 이제 완전 강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자극 빈도의 시간 간격이 좀 이제 길어지고요. 앞에 있는 이제 수축 곡선이 정점을 지나서요, 이완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음에 수축이 일어나는 식으로 곡선을 이루지 못하고요, 톱니처럼 생긴 이제 강축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런 톱니처럼 생긴 이제 그런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거를 불안정 강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 자극에 의해서 이제 생긴 연축이요, 이완하기 전에 두 번째 연축이 시작해서 그 수축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림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그림 3-11번에 보면 연축하고 불안정 강축 그리고 완전 강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긴장은 정상적인 이제 근육이요, 약한 수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죠. 약한 수축을. 정상적인 근육은 항상 이제 약한 근육에 대한 수축이 계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운동신경으로부터 이제 약한 자극이 계속 근육에 도달하고 있어서 근육에 있는 여러 운동 단위의 이제 일부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육의 긴장이라고 합니다. 근육 덩어리는 이제 운동신경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자극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이 근육 덩어리에는 여러 개의 운동 단위가 있죠. 그래서 근육이 이제 부분적으로 수축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어도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은.
수축뿐만 아니라 이제 긴장도 근육에서 이제 활동 전압을 쉽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근육 수축이라고 믿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손이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도요. 손가락이 이제 약간 구부러진 상태도 있고 또는 또 이제 손을 흔들어도 손가락이 흔들거리지 않는 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근육의 긴장에는 특히 이제 적은 에너지만 쓰이기 때문에 피로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전신 근육에서 긴장이 거의 없어진다고 하죠. 경직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경직은 음, 뼈대근이 이제 병적인 상태에서요. 활동 전압이 없는 상태에서도 강한 수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축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이나 이제 사람이 죽은 뒤에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요. 근육에서 이제 ATP 활동 전압이 발생하지 않지만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돼서 뼈대근을 강축시킵니다. 이것을 사후경직이라고 하죠. 이제 사후경직이 이제 심장, 목, 팔, 다리 순으로 일어납니다. 사후경직이 이제 생기는 게 사후에 호흡이 이제 먹기 때문에 근세포 내에서 다량의 이제 젖산이 축적이 되죠. 그게 근세포의 근육세포에 이제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48시간, 약 48시간 이후부터 이제 근육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변성돼서요. 젖산에 의해서도 수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다시 이완되어서 부드럽게 됩니다. 이제 근육이 다시 이제 이완되는 순서는 또 팔, 다리, 목, 심장 순으로 일어나죠. 이런 현상을 이제 해경이라고도 합니다. 해경.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후에 부패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법의학에서는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후 즉 이제 경직에 의해서 이제 수축이 매우 이제 강력하죠. 그래서 경직된 팔을 펴거나 구부리면 이제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볼 수 없었겠죠. 근데 사후 경직된 팔을 이제 펴거나 이렇게 목을 잡고 있어서 피거나 그럴 때는 이 뼈들이 부러지는 팔이 이제 부러질 정도로 힘이 그렇게 강하게 경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직이라는 게 불가역의 변화고요. 한번 경직이 생기면요. 본래 이제 근상태로는 회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직은 이제 근육이 과도하게 피로한 경우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뼈대근의 흥분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뼈대근의 흥분성은 이제 부름기가 있죠. 부름기가 있고 실무율 법칙이 있네요. 실무율 법칙. 근육세포에서 이제 활동 전압이 이제 끝날 무렵에요. 근육세포가 흥분성을 소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흥분성이 없어지는 시기를 부름기라고 합니다. 부름기에는 이제 절대적 부름기가 있고요. 상대적 부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기에 활동 전압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동안에 아무리 큰 자극을 반복해도요. 흥분된 조직이 다른 자극에 전혀 이제 반응하지 않는 그 시기를 절대적 부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강도의 이제 자극으로 반응하지 않지만 정상에 가까운 강도의 자극에는 이제 활동 전압
일으킬 수 있는 상대적 불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절대적 불응기에 이어서 상대적 불응기가 이제 뒤따라서 오죠. 절대적 불응기가요, 보통은 한 200m/s 가량 지속되고요. 또 바로 이어서 강한 자극에 의해서 이제 반응하는 상대적 불응기가 한 50m/s 정도 지속된 다음에 서서히 흥분이 이제 다시 회복된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 이제 활동 전압이 절대적 불응기 동안 이제 생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상대적 불응기 동안에는 이제 작은 활동 전압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불응기가 끝난 후에 일으키는 활동 전압이 이제 첫 번째 수축이 이완기가 시작되게 되겠죠. 완전히 이완되기 전에 두 번째 수축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축이 크기가 이제 작고 기간도 이제 좀 짧죠. 실무율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실무율의 법칙. 이제 신경이나 근육에 적당한 이제 자극을 가하면요, 수축을 하죠. 이때 이제 근수축이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만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근육이나 신경이 반응을 일으켜서 수축을 시작하는 최소의 강도가 역치입니다. 역치. 그 문턱이라고 하죠. 문턱. 역치. 스레스홀드라고 합니다. 전압이 이제 마이너스 55mV 정도 되면서요. 또 모든 근육 섬유가 문턱 이상의 자극을 가해야만 수축을 하게 되죠. 문턱보다 이제 낮은 자극에 대해서는 수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이제 유리도 전혀 없게 되죠. 이제 문턱 강도가 이제 넘어서자마자 완전한 이제 활동 전압이 유발돼 가지고요. 최대 이제 칼슘의 유리가 이제 뒤따르죠. 그래서 최대로 유리된 칼슘이요. 최대로 강한 연축을 유발시키죠. 그 이후에 아무리 큰 자극의 강도를 줘도 근수축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자극 강도에서 이제 이미 모든 운동 단위의 근육 섬유가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큰 강도를 자극을 줘도요,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실무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무율의 법칙. 이 실무율의 법칙이에요. 심장근과 이제 신경섬유에서 실무율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뼈대근에서는 이제 볼 수 없고 단일 근육섬유만 볼 수 있죠. 뼈대근에서는. 실무율의 법칙이 개구리의 이제 심장근에 의해서 이제 제창된 법칙입니다. 이 법칙과 같은 이제 성질의 것이 등흥분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같지 않는 것을 불등 흥분계라고 하죠. 등흥분계라고 하는 게 이제 개구리의 심장근에 대해서 제창된 법칙이죠. 네, 이제 모든 근육이 또 이제 수백 개의 근육 다발일 때는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계단상 수축고가 이제 증대하죠. 이 법칙에 이제 따르지 않는 거죠. 근육 섬유에 따라서 이제 각각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가요 다르기 때문에 자극을 이제 강하게 하면 근육 섬유 수가 증가돼서 이제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경 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신경 다발 중에서 이제 가장 문턱이 높은 신경 섬유가요. 흥분에 이를 때 최대치가 되죠. 근육 다발이나 신경 다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극을 최대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열 발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열은요, 세포 호흡의 이제 부산물이죠. 활동하는 세포에 의해서 생성되고요. 우리 몸의 이제 근육 조직이 총 몸무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근육 조직이 총 몸무게의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중요한 이제 열원이 되죠. 세포 호흡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약 한 25%만이 이제 신진대사 과정에서 이용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열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제 활동할 때마다 많은 양의 열이 발생되게 되죠. 이 열이요, 근육이 활성화될 때 근육 세포질 내에 칼슘 농도가 이제 증가돼요. 그리고 수축이 일어나고요. ATP 분해가 증가되죠. 그래서 근육에서 이제 전환되는 화학적 에너지가요, 기계적 에너지랑 생산된 열을 합한 것이 되는 거죠. 화학적 에너지가요, 지속적으로 등장성 수축이나 물리적으로 이제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요, 근육 내에서는 수축기관과 이제 장력에 비례하는 속도로 계속해서 열로 변환되고 있죠. 근육 내에서. 어, 그리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좀 능동적이지 않은 비능동적인 활동에서도요, 많이 피로해지고 지치는 게 바로 어,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근육 조직에서 이제 발생되는 열이 혈액에 의해 다른 조직으로 이제 전도되고요. 체온을 유지하고 이제 열이 과도하게 발생됐을 때 열을 없애는 기전으로 이제 전신에 전도돼서요. 또 세포 생리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체내의 항상성이 항상 발휘되게 되죠. 네. 근육의 필요와 근육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뼈대근이 이제 장시간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든지 이제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근육 섬유가 이제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런 상태를 이제 피로라고 합니다. 피로. 이제 피로의 원인은요, 근세포에 대해서 이제 혈액 공급이 이제 중단되고요, 운동신경 섬유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근육 피로가 복합적 현상으로 ATP의 생성이 불충분하다든지 이제 당원과 같이 대사성 물질의 결핍으로 ATP가 결여됐을 때도 일어나죠. 또 이제 무기호흡의 결과 근육에서 생성된 이제 젖산의 축적으로도 이제 피로도가 나타나죠. 젖산은요, 이제 근육의 pH가요, 산성이 되도록 해가지고요, 효소의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피로할 때 우리가 젖산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피로가 더욱 증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산이라는 거는 안정시에도 한 약 0.015% 정도 함유되고 있지만요, 극도로 필요할 때는요 0.3%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 경직을 일으킨 이제 근육에서는 0.5%까지, 아까 젖산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피로해진 근육에 이제 축적된 젖산이요, 혈액 순환이 이제 원활히 이루어져서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요, 분해돼서 다시 수축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근육 피로할 때는요, 근육에 이제 불쾌감이 나타나고요, 또 경련을 수반하게 되죠. 경련은 이제 자발적으로 근육을 수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이제 평상시 운동을 별로 이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심한 운동을 하면은, 뭐 심한 운동을 했다든지 뭐 등산을 했다든지 그러면 근육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근육통의 증상이 운동한 다음에 한 12시간 후에 나타나서 다음날 이제 더 심해졌다가 뭐 4일,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뭐냐면 근육 내 이제 결합 조직의 손상도 있을 수 있고요. 히스타민과 같이 그런 물질들이 생성돼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운동은 평상시에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좋죠. 자,
이제 마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마비는 이제 뼈대근이 이제 수의적으로 수축을 일으키죠. 뼈대근은 수축을 일으키죠. 즉 이제 어, 대뇌 겉질에서 이제 시작된 흥분이요. 척수의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을 거쳐서요. 뼈대근에 도달하고요. 뼈대근이 이제 수축을 일으키죠. 그래서 운동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으면 흥분의 전달이 이제 차단되죠. 그래서 수축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데 이거를 마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 장애, 그러니까 뇌종양이나 뇌출혈로 일어난 근육마비가요. 위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색인데요. 운동신경 장애로 일어난 근육마비는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요. 위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근위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마비가 대표적인 예죠. 위축이요. 반드시 이제 마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관절이나 장기간 이제 고정되어서 이제 근육이 수축하지 못할 때도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때를 이제 불용성 위축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동작성 위축이라고 하죠. 불용성 위축에는 특히 수축성 단백질의 함량이 심하게 감소되고요. 근육 섬유내의 지방 함량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 마비까지 할 거고요. 민문이근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문이근하고 심장근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